아까 들어온 그 질문 중에 그 모드 해석을 지하층 고려 안 하고 하는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드 패턴에서 그 데드 로드는 자중으로 저희가 설계 웨이트 멀티플라이어를 1로 넣으면 여기 모델링 된 부재들, 그러니까 벽체나 보호 기둥, 그리고 슬래브도 모델링 했기 때문에 슬래브의 자중도 자동으로 고려가 됩니다. 이 데드 라이브는 기본값으로 처음 열면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그 상태고요. 거기에 이제 피니쉬만 저희가 지상과 지하를 추가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데드로 저희가 추가만 하는 거고, 다음 이제 유니폼 로드셋에서 쉘 유니폼 로드셋에서 보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입력하는데요. 슬래브 자중 같은 경우는 아까 데드에서 멀티플라이어 1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려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 위에 추가되는 마감만 이렇게 별도로 넣게 됩니다. 모두 마감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마감만 이렇게 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상층과 지하층의 유니폼 로드셋에서 이미 그 지상과 지하는 고려돼서 제하됐기 때문에 매스 소스를 저희가 여기서 설정할 때 이 부분은 아니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중 하고 추가로 저희가 할당한 매스 이 두 개만 체크되어 있고요. 이게 스페시파이드 로드 패턴에서 데드를 여기서 또 추가하면 데드가 여기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데드는 안 넣고요. 피니쉬만 지상만 저희가 넣어주고요. 다음은 이 지하 부분에는 자중에 대한 매스가 고려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빼야 됩니다. 빼는 방법이 플랜으로 하려면 이제 층층이 다 설정해야 되니까 3D로 한 번에 선택하는 게 3D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뷰, 셋 3D 뷰에서 XG 인면 상태로 보는 거죠. 여기서 이 투영도를 0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하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요. 그래서 어사인에 들어가시면 프레임에 프로퍼티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디파인에서 섹션에서 여기서 보시면 프로퍼티를 여기서 수정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부재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LB 인방보나 이런 거 연결보나 이런 부분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모델링 전체에서 할 때는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모디파이어로 이렇게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요. 매스를 0으로 해서 이렇게 할당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거는 프레임에 대한 얘기고요. 쉘, 그러니까 벽이나 슬래브도 여기서 스티프니스 모디파이어로 들어가서 매스를 0으로 할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에 있는 모든 부재 자중에 대한 매스가 0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랜에서 이 센터에다가 저희가 스프링을 달았는데요. 이 센터 스프링 다는 방법도 이렇게 처음에 여기가 조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할당하고 싶어도 할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저 이제 조인트를 저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저희가 센터를 찾아서 조인트를 만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지하층 시밀러로 지하층 전체에 할 거니까 맞춰 놓고 부재를 하나 그립니다. 더미 부재를, 이게 섹션이 없는 부재를 만들어서 그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재, 모든 부재
모델링 할 때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드 하나 체크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리드 시스템 내 그리드의 그 각 절점을 선택할 때 이걸 고르시는 거고요. 그 외에도 부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체크해 주셔야 나중에 모델링 착오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드 포인트에서 이쪽 그리드 포인트까지 선택해서 이렇게 부재를 그리시고, 이 부재를 선택한 후에 이걸 반으로 자릅니다. 반으로. 그럼 센터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포인트를 그려야 돼요. 포인트, 조인트.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줘야 여기에 고정된 조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후에 이 부재는 지우셔도 되고요. 그럼 이 조인트가 남아있죠. 만약에 조인트를 안 그리면 이거를 하고 여기다 우리가 스프링을 할당을 해도 조인트가 이게 없으니까 선택이 안 돼요. 이거를 지우면 이거 같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 먼저 이제 조인트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조인트를 만들고요. 지우고 여기에 스프링을 할당하는데, 스프링은 제가 임의로 이번에 그냥 강성을 아주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주변 집안의 그 조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스프링을 직접 설정하셔도 되고요. 초기면은 이거를 강성을 너무 크게 하면 또 해석의 수렴성이 떨어집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스프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X방향, Y방향만 이제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제가 11로로 했기 때문에 지하에는 이렇게 둘 다 스프링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돌리시면 되고요. 네, 이어서 이제 설계 부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탭스에서는 그 슬래브 설계를 위해서 그 스트립 디자인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다른 유한요소 해석 툴처럼 유한요소 기반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트립 디자인에서는 저희가 주열대와 중간대를 미리 모델링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자동 설계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립 디자인을 위해서는 저희가 스트립을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주열대와 중간대를 모델링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그 점과 점을 연결해서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자동 같은 경우는 그리드를 이용해서 그리드에 있는 기둥을 주열대로 보고 그 사이를 중간대로 보고 이제 작성을 해주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리드와 기둥열이 안 맞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서포트 라인이라는 거를 또 작성을 해서 그 서포트 라인이 있는 곳을 이제 주열대로 인식하고 그 중간을 중간대로 인식해서 모델링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작성할 때 보시면 스트립에 대해서 스트립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A와 B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X방향, Y방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는 X방향 했으면 Y는 Y방향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얘가 주열대인지 중간대인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트립의 폭을 입력하신 후에 점과 점을 이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립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이제 디자인에서 그 프리퍼런스를 이제 초기 설정을 먼저 진행하고요. 슬래브의 그 각 그 설계 강도 저항 개수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다이프램 PU를 고려할 건지인데 이거는 이그노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다음 보시면 이 피복 두께나 사용할 주군의 직경을 선택하시고, 보시면 이너 슬래브 리바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Y 방향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설정해 준 겁니다. 주군의 방향을. 그러니까 이게 부근이 이너 쪽에 있겠죠. 슬래브 안쪽에 있으면 좀 더 이제 불리하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 탭스에서는 포스텐션 설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PT 설계에 대한 개수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옆에도 보시면 있고요. 이렇게 설정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설계 하중 조합을 이렇게 선택해서 설계를 진행하면 되고요.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주열대와 중간대에 필요한 배근량이 이렇게 출력됩니다. 초기 화면에서는 이렇게 배근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거를 그 디스플레이에서 또 옵션을 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방법을 스틸업을 할 건지 유한 요소를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요. 이 같은 경우는 기준에 따른 최소 철근비를 고려할 거냐 표현에 그 얘기인데, 이걸 체크하시면은 그 슬래브의 최소 철근이 온도 철근 B가 되겠죠. 그 온도 철근 0.2이 되는 0.1% 되는데, 이게 그 상하부 전체 철근을 저희가 전체 철근 단면적으로 그걸 계산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여기서는 상부와 하부 다 이거를 출력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는 저희가 합리적인 설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 해제하시고 얘는 별도로 검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표현할 배근층을 X 방향을 볼 건지 Y 방향을 볼 건지 전체 다 볼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이 바텀을 볼 건지 탑바 볼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출력 방법을 철근 B로 볼 건지 철근 단면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직경별 철근 개수로 볼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슬래브의 기본 배근을 결정했다면 기본 철근을 여기 입력해 두시면 추가적으로 그 기본 철근을 제외하고 그 위에 필요한 보강근 양만 표현할 거냐, 그런 부분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설계 결과고요.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저희가 슬래브에 대해서 같이 모델링해서 3차원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지진 하중이나 풍하중, 수직 하중 모두 다 슬래브가 기여를 합니다. 그런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코어 쪽에 붙어 있는 이 슬래브, 이 코어 쪽에 있는 데는 지진 하중이 좀 있죠. 그리고 이 내부도 보시면 대체로 지진 하중이 이게 이 붙은 게 지진 하중 조합이고요. 앞에 2번, S2번은 그냥 수직 하중 조합입니다. 보시면 주요 배근, 그러니까 이 단부 쪽에 부호 모멘트나 하부 정 모멘트는 다 이제 수직 하중에 거론하고 있고, 이런 데가 지금 지진 하중 때문에 그 뜨는 걸로 지금 보여요. 보시면 이게 모멘트가 방향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앙부의 부근이 이렇게 좀 일부 뜨지만 실제로 배근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문제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 슬래브 사례로 제가 이게 보여드린 거고, 라멘조에서 이 슬래브를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라멘조에서는 슬래브를 저희가 슬래브로 하고 배근을 검토해 보면 실제 필요한 저희가 그 밖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설계했던 일반적 수직 하중에 대한 배근보다 보시면 추가로 보강근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보와 슬래브가 합성 거동하기 때문에 이런 보 단부에서 보가 가져갈 모멘트를 일부 슬래브가 가져가서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하는 걸로 나오고요. 보시면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데크 슬래브를 쓰는데 이런 부모멘트 배력근 방향 모멘트에 대한 보강근을 배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 슬랩으로 모델링한 거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를 저희가 슬랩으로 했을 땐 쉘신 요소로 저희가 해야 해석이 돌아가는데요. 슬랩 요소 말고 데크라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 데크 요소는 원래 이 철골에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하는 걸 목적으로 지금 ETF에서 넣은 요소인데, 이 데크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쉘신 요소가 아니라 멤브레인 요소로만 이제 모델링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 면의 방향의 모멘트에 대해서는 고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땐 젠하고 한 거하고 유사한 결과로 나오고요. 이 데크로 해서 타입을 솔리드 슬립으로 고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델링 과정은 동일합니다. 슬립하고. 이렇게 하고 해석을 해보면 얘가 슬랩 쉘로 했던 모델링이고요. 이건 데크로 한 모델링인데 보시면 모멘트가 많이 다른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쉘 같은 경우에는 슬랩가 수직 하중에도 이제 기여를 해서 모멘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가운데 그 보호에 있던 모멘트를 슬랩가 거동해서 거도 쪽으로 좀 가져가고 이 전체적으로 또 크기 자체도 좀 작아지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일부 크고 작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데크로 했을 때는 이게 그 재분배가 없기 때문에 보호의 모멘트가 좀 더 크게 나오고요. 거도 모멘트 같은 경우는 슬랩가 가져다 부분이 빠지니까 이렇게 모멘트가 다르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금 현재로선 데크 플레이트를 쓸 때는 이 데크 타입으로 모델링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주의할 거는 데크 타입은 하중이 일방향으로만 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슬래브의 형상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슬래브 과정을 한번 그 직접 그 ETEPS로 모델링하고 설계까지 한번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 5층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슬래브 설계로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플랫 플레이트로 모델링 해 놓은 상태고요. 우선 디자인 스트립을 한번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있는데 이걸 지우고 디자인 스트립이 없는 그 초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디자인 스트립을 직접 작성할 때는 이렇게 주열된지 중간된지를 고르고요. 일단 그 X 방향을 저희가 그 A로 보고 Y 방향을 B로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X 방향. 주열대 지금 이 폭이 그리드 라인이 10m니까 5m씩 해서 2,500씩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열대를 이렇게 그리드 라인으로
네, 이렇게 모델이 되는데요. 뷰가, 디자인 스트림. 들어가 있네. 뷰가 꺼져 있어서 확인 못했던 거 봐요. 네. 그 다음에 주열대를 할 때는 또 여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델링 할 때 이 포인트 찍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거를 요령을 설명드리면 드로우 포인트에서 여기서 이 오프셋 기능을 쓰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10m니까 이 중간점 찍으려면 5m를 오프셋 해야겠죠. Y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여기 누르시면 포인트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중간대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작성하는 방법이고 자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동은 여기 에디트에서 디자인 스트립으로 가시면 여기 Add 디자인 스트립 유징 그리드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하고 X 방향을 A로 5층 X 방향 주열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미드를 체크해야 주열대와 중간대가 구분돼서 들어갑니다. 오케이 하고요. 마찬가지로 Y 방향도 B로 넣고 하시면 자동으로 주열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그리드를 중간대로 그리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하층 그리드까지 다 표시해서 이렇게 모두 선택이 되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네. 스트립이 작성이 됐으면 다음 설계를 하면 되는데요. 해석을 다시 한번 돌리고 콘크리트 슬래브 디자인은 여기 디자인에 슬래브 여기 들어가시면 있고요. 우선 프리퍼런스로 가서 이 디자인 코드가 그 KDS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하중 개수가 강조장 개수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피복 두께를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설계 주군 몇을 할 건지 이게 안쪽이 지금 여기는 장면 방향이 Y니까 X 방향인 A를 안쪽으로 넣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주근 강도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스트립에 보시면 강도가 이게 3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얘를 이렇게 400으로 바꿔주고 하게 됩니다. 다 이 주열대 부분 중간대도 이렇게 스트립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하중조합. 여기서 따로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이게 콘크리트 프레임이랑 뭐 월 슬래브가 따로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같은 거 써도 되고요. 슬래브가 따로 있는 이유는 이게 PT 설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PT 옵션을 체크하면 PT를 고려한 그 하중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슬래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성, 균열 체크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용성에 대한 하중조합이 추가되어 있고요. 저희 뭐 설계 기준대로 하는 데는 어떤 거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슬래브 디자인을 누르시면 백은 정보가 나오죠. 처음 나오는 건 그냥 백은 단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슬래브 가시면 이 디스플레이 플렉슈얼 디자인이 있고요. 이걸 선택해서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보통은 이제 저희가 직경하고 단면적으로 보는 게 편하겠죠. 16mm 이렇게 해서 중간대 백은 보고 기본 철근 얼마로 할지 좀 감을 잡으셔서 이게 지금 4m에 스무드니까 200 간격 정도 넣어볼까요? 그래서 16mm 200 간격으로 넣고 추가 보완근만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강근이 이만큼 필요하다 지금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 34대 이렇게 많아서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스트립 폭 전체에 대한 얘기고요. 스트립 폭이 42m니까 34대면은 한 150 간격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거 직경을 보강근은 이제 좀 더 굵은 걸로 골라서 200 간격에 맞춰서 보강근을 배근하면 된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래브는 이렇게 배근 설계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디테일한 결과를 확인하시는 건 이 스트립에 가서 오른쪽 누르시면 이렇게 위치별로 저희가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 그리드 전체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가 있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없는 거고 지금 이쪽은 그 코어 내부 쪽 지금 이게 다음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첫 번째 보고 이쪽이 코어 이런 거 보고 이렇게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4층과 3층 보시면 조금 다른데요.
3층은 이게 슬래브 요소로 지금 모델링 되어 있는 거고요. 4층은 지금 데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데크 같은 경우는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크는 이쪽 방향으로 1A로 하중을 제어한다. 반면에 얘는 멤브레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젠처럼 이 슬래브가 프레임의 모멘트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설계하듯이 외부에서 수직 환호에 대한 슬래브 배급만 하고 3D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때는 이런 데크 요소를 쓰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다만 젠하고 똑같이 그 하중만 제하는 거를 지금 이탭스에 저희가 그 넥스에서 건의해서 지금 이탭스에서 그 기능을 이제 이탭스에 넣으려고 지금 CSI에서 이탭스에 넣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올해 중으로 그게 반영되는 걸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프레임 설계 쪽으로. 보호에 대한 설계입니다. 슬래브하고 마찬가지로 보호도 처음에 그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거는 보호하고 기둥을 다 포함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프레임에서 프리퍼런스로 기본 설정을 수행하고 디자인 코드 선택한 후에 그 내부적으로 디자인 방법들에 대한 설정이고요. 이건 하중 조합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상단 커브 몇 개로 나눌 건지, 뭐 이런 그 방법들에 대한 조건과 보기둥, 강리둥 약보 이런 거 설계 고려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 그 강도 저항 개수가 있고요. 그 내진 상세는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하고 나서 이거 시스템 로우라는 거는 우리나라 코드에 없는 거거든요. 신뢰도 개수라고 이거는 그냥 그 무시하시고 1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그 오버라이트라는 기능인데요. 아까 저기 슬래브에서 저희가 백은 강도 설정할 때 썼던 기능인데 여기는 전체 그 프레임 전체 설계에 대한 설정이면 얘는 개별 부재 하나하나에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재를 선택하시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 내진 상세를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고칠 수 있고 하라준 저항 개수나 이런 그 엄브레이스 랭스 현저한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하중 조합을 선택하시고 디자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슬래브하고 마찬가지로 단면적 정보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저희가 아웃풋에서 여러 개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보시면 전체 철근 단면적 하고 철근 B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트럽 그 보강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인풋 정보도 저희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결과를 보시면 볼을 이 설계된 볼을 하나를 선택하고 아까처럼 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세부 정보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 보호의 하중 조합별로 그 보호의 또 어떤 위치의 부재 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트를 누르시면 앞에 오버라이트를 여기서 바로 적용해서 결과를 다르게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디테일에서는 세부 근거를 확인하고 다이어그램에서는 부재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고서처럼 근거가 나오는데요. 근거는 서머리 그리고 휨, 전단, 인벨럽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서머리나 플렉시얼이나 휨이나 전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정한 그 하중 조합과 보호의 위치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서머리에서는 그냥 휨하고 전단 모두 통칭해서 나오고요. 근거가. 휨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엄청 디테일하지 않지만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계산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전단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단 같은 경우는 그
약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벨럽에서는 전체 하중 조합에서 각 위치별로 가장 보수적인 조합에 대해서 나타나고 그에 대한 배근량, 필요한 배근량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이 정보가 출력되고요. 특히 보시면 단면적 밖에 안 나와요. 배근은 몇 미리가 몇 개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거 가지고 설계 근거로 정리하거나 일람표를 만들기는 정보가 좀 부족하죠. 이거 보고 별도로 보 테이블을 가지고 배근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손으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그 부재 설계 프로그램을 외부 연동해서 이탭스와 연동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고요. 지금 넥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탭스 베스트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걸 쓰시면 베스트로 보나 기둥이나 벽체나 모두 불러와서 이렇게 베스트에서 부재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로서 외부로 불러서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베스트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뭐 상세 설계가 필요할 때는 익스포트에서 베스트 그 RC로 불러와서 이제 설계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넥스에서 추가적으로 뭐 프로그램 만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여기 그 이탭스만으로 설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보 부분을 이탭스에서 시연을 해보면 디자인에 가셔서 프레임에서 프리퍼런스 고르시고요. 기본적으로 만질 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간기둥 약분이나 이런 거는 노 하시고요. 상세는 인터미디에이트. 이 SDS 값이 지금 영적으로 가 있네요. 얘를 0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SDS는 이게 지금 뭐 내진 해석이나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입력하시면 이게 하중 할 때, 하중 조합할 때 수직 하중 조합의 이 값이 고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0으로 하시면 돼요. 해놓고, 그리고 부재 보시면 이 오른쪽 누르면 정보가 나오고요. 이 디자인에서 이 부재 선택하고 오버라이트 누르시면 부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라이브 로드 팩터가, 리덕션 팩터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하중에 활하중 저감이 고려되는 게 아니고요. 활하중 저감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그 앞에 유니폼 로드 셋이나 이런 데서 얘는 저감할 하중이다라고 저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나오더라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설명드리고, 지금 엄브레이스 랭스가 이게 1이 아닌 이유는 저희 여기 리지드 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짧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중 조합을 선택하고요. 네, 선택하고 나서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백은 단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부재나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바텀바가 제일 큰, 중앙부가 제일 크겠죠. 단부가 상부가 크고요. 나온 거고, 2번이 지금 지식산업센터니까 수직 하중이 커서 얘가 제일 큰 하중으로 지금 작용할 거고요. 1.2D 1.6L입니다.
이걸로 봐서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도 보시면 그 백은 단면적 밖에 없어요. 공식 모멘트랑 단면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백은 양이 필요한 이 M6 값에 필요한 그 백은 단면적이나 이런 게 출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이렇게 위치별로 전체 모멘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백은 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백은 하려면 이거 보시고 이제 보테이블 펴서 이렇게 백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은 기둥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설계하실 때 이렇게 외부 프레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둥 부분이고요. 기둥은 보호하고 마찬가지로 프레임이기 때문에 프리퍼런스는 앞에서 설정한 걸 동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는 없고요. 여기에서 다만 오버라이트 기둥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 좌굴 길이나 이런 게 추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슨 패턴 0.8로 되어 있고요. 하중 조합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누르면 여기도 필요한 단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서 디자인 그 기둥 모델링 할 때 그 백은 정보에 디자인으로 체크해 두시면 이렇게 다 색깔이 보라색으로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최적화된 백은을 얘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색깔들이 다 그 콘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은 이제 최적화된 그 색깔인 거고요. 노란색 있고 이게 NG일 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초록색부터 이렇게 색깔이 콘타가 있는 거고요. 밑에 콘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력되는 게 기본적으로 초기에 이제 죽은 양, 총 죽은 양이 출력되는 거고요. 이 기둥하고 보호하고 마찬가지로 세부 정도 가보시면 이거 오버라이트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인터랙션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그 PM 상관도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PM 상관도가 이렇게 3차원으로 나오고 이렇게 충력과 모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PM 상관도가 아까 설정한 거에 따라 24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면에 대한 그러니까 이 파란 점들이 하중값입니다. 그래서 하중값을 선택하면 그 하중과 그거에 관여되는 상관 곡선 그리고 여기서 그 커브 안에서 하중 위치 이렇게 2차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서도 파이 값을 고려한 것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면 이제 파이버 모델로 그러니까 이건 비선형까지 고려해서 한 그런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테일로 가보시면 보호하고 마찬가지로 서머리, 플렉시와 쉬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접합부, 그 보기둥 접합부가 있고 강기둥 약보 그리고 인벨럽이 있습니다. 이 접합부나 강기둥 약보는 그 특수 모멘트 골조에서 이제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인터미디에이트에서는 그냥 나타나진 않습니다. 값이 그 블랭크로 나오는 거죠. 요약 정보 보시면 이제 충력과 모멘트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뭐 손으로 계산한 것하고 다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제가 만든 예제에서는 기둥 배근을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둥도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결과 확인하실 때는 이 3D로 이렇게 하면 이 전체 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체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뷰에 들어가셔서 여기 빌딩 뷰 리미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스토리를 우리가 4층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 4층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글자가 너무 작은데 옵션 그래픽 프레퍼런스에서 폰트까지 키워주시면 네,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둥이 지금 배근을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 보라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보라색으로 했을 때는 얘가 그 필요한 단면적을 임의로 넣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둥도 그 양단부와 중앙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이게 PN커버 나오죠. 디테일 가시면 그 이탭스가 임의로 배근을 넣었어요. 설계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배근을 넣고 그 단면 철근 단면적이 여기 리바 에리어가 있죠.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계산한 단면적 가지고 PN 커브를 나타낼 거고 힘 전단은 다 체크되고 조인트 시어나 이런 거는 지금 값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주간 모멘텀을 좀 설정하기 때문에 이 값은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벨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에서 보시면 이게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파이값 고려한 부분이고 파이 이렇게 되고 파이버로 하면 이거는 그 콘크리트 비선형 물성치를 넣었을 땐 그 비선형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PN 커버가 출력됩니다. 네, 이렇게 그 프레임에 대한 설계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해봤고요.